이제 막 너무 스트레스에 그걸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좀 중요한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열받아서 씹고 있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근데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성관이 사태가 심각하게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막 부정선거충 뭐 이러면서 뭐 부정선거충 뭐 이러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막 그냥 극우들 뭐 헛소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태는 되게 좀 심각하게 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나락가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안녕하세요. 아니요. 이거는 여러분 시위를 볼 문제가 아닙니다. 시위를 볼 문제가 아니다. 본질로 돌아가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왜냐면은 여러분, 그렇게 별 문제가 아니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네. 이게 정말 그 뭐 시위대의 그냥 평소 때 광화문, 전환길 수준의 문제고 하면 대통령이랑 그렇게 심각하게 메시지를 계속 내지 않겠죠? 그렇죠. SW님, 정확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번에 선거 결과는요, 정치 영역이죠. 정치 영역입니다. 뭐, 오세훈을 뭐 0.5%로 이겼다. 오세훈이 0.5% 이겼다. 뭐, 누구냐, 저기 이제 뭐, 부산에 한동훈이 뭐 몇 프로로 이겼다. 1.7%더 이겼다. 이런 거는 선거 결과는 정치의 결과입니다. 근데 이 부실하고 불완전한 선거는 참정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의 문제고, 이게 사실 여러분 모든 근본이에요. 우리가 지금 저 사람들이 왜 막 열받고 하는 게 막 이렇게 하는 그게 저 사람들이 왜 걸려갔는지, 이 모든 근본적인 이유가 완전한 선거를 통해서 선출로 이루어진 그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고, 저는 그렇죠. 참정권의 문제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좀 이렇게 좀 차분하게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이게 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되게 심각하고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 별 문제가 아니라는 분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고발사주 사건을 윤석열을 해를 끼치려고 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거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고, 어떤 거냐면, 이거는 되게 제가 그때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5년 전부터 이게 고발사주 고발장은 그 검찰이 총선에 개입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그 고발장 안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있어서가 아니라, 만약에 이재명, 뭐 누구죠? 우리 김혜경 이렇게 있어도 저는 공익신고를 했을 거다. 그거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민주당에 이롭기 위해서 그랬으면 제가 선거를 도왔겠죠. 공익신고, 그 검찰 범죄를 공익신고 하지 않았겠죠. 이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에서도 일어나도 안 되고, 국민의힘에 일어나서도 안 되고, 윤석열 검찰총장한테도 일어나서도 안 되고, 지금 뭐 김호수 총장한테도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가끔 되게 심플하다, 이거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우겨서 되는 일은 없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어떤 거냐면, 두 번째는,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이건 되게 직관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뭐냐? 윤석열 때예요. 지금이 윤석열 시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때 2022년에 지방선거를 했어요. 지방선거를 했는데, 지방선거를 할 때 우리한테 투표 용지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혹은 투표 용지 없으니까 그냥 대기하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럼 우리 다음번에, 야, 투표 용지가 부족하대. 우리 다음에 찍으러 오자. 이렇게 할 거냐고요. 아니겠죠. 당장, 이것도 그때, 이거는,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건 전환길 얼굴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세훈 얼굴 봐도 안 되고, 이거는 극우들의 얼굴을 볼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윤석열 때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가라고, 없다고, 투표 못해도
나는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그때 노태악이 선관위원장이어도 우리 노태악을 향해서 분노를 할까요? 당장 윤석열 탄핵하고 저거 부정선거 저지른다고 3.15 부정선거 저지른다고 제가 우리 다 윤석열한테 뛰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해도 그러니까 제가 연임은 죽어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연임은 헌법 파괴행위다. 왜? 윤석열이 해도 안 되는 행위예요. 윤석열이 설령 152석 뭐 이제 범 여건이 윤석열이 190 그건 너무 공포스럽긴 한데 윤석열이 190석을 갖고 있는 찰나에 윤석열이 그러면은 개헌 안 하고 그냥 개헌을 해가지고 연임하겠다고 연임 규정 고치겠다고 그래도 되는 거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하면 안 된다. 그 선까지 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적인 문제고 질서의 문제지 개인 정치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는 투표가 부실을 하고 불완전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황교안이 웃겨도 막 이러고 뛰어내리고 웃겨도 그런 차원의 문제로 이해를 하면은 결국은 명분을 다 잃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왜 그러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너무 이제 빠르게 치자. 사실 이거 1시간 동안 풀어도 되게 좀 심각한 문제인데 여러분이 이거를 되게 좀 아직까지 좀 너무 좀 나이브하게 판단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어디 갔느냐? 이재명 대통령도 엄청 심각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이 대통령 선관위를 향해 국민 신뢰 이런 기관 존재 의미 없어. 저는 근데 이건 또 잘못된 워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독립된 헌법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 기관의 존재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또 공격하는 형태는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자 지선 다음날 유감 표명보다 더 높아진 수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문제면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겠습니까? 아니에요.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2030 시위, 뭐 극우들 시위, 올림픽 공원 시위, 키키키 걔네 극우들 걔네 완전히 멍청하고 졸라 무식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초반에 나이브하게 대응하다가 나중에 큰 사고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요 이게 바로 잡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5년 뒤에 저렇게 그 문조 털리고 하면서 완전 이번 그 지방선거 치를 때처럼 분열해가지고 5년 만에 정권 넘겨주잖아요. 그럼 5년 만에 정권 넘겨주고 새로 들이닥친 놈들이 윤석열보다 더 최악이 들이닥쳐요. 그때 하는 선거들 총선들 투표용지 없다고 그냥 돌아가라고 우리 야당일 때 그렇게 하면은 가만히 둡니까? 그럼 그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지금 우리가 완전하게 그 바로잡지 않으면 어떤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없어요. 네. 그리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떤 거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러분 헌법기관이에요. 헌법기관이고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헌법은 되게 그냥 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128조 그 문장 안에 여러분 다 역사가 다 있어요. 그냥 되게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뭐 연임 규정이나 뭐 이런저런 근데 저는 이번 그 육공화국 헌법이 87년 항쟁으로 만들어진 헌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가끔 제가 요즘은 아닌데 예전에 이제 제가 한참 법을 공부를 할 때 너무 아름다운 법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아름답게 잘 갖춰진 법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지금 조의대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을 볼 때 이렇게 권력 분립을 이제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을 볼 때 조의대를 사법부로 보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으로 대통령을 보면 안 돼요. 왜냐면 거기는 박정희도 있었고 윤석열도 있었고 박근혜도 있었고 문재인도 있었고 노무현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사법부 대법원장의 헌법 기관성도 조의대를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선관위원장도 노태악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국가를 설계를 하고 국가 통치 구조를 짜고 서로 권력 견제를 하려고
정말 육공화국 법을 헌법 만들 때 그때는 정말 그 87 항쟁을 위해서 그 모든 그때까지 이제 발생했던 모든 것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모든 그 우려가 정말 치열하게 토론해서 만들어진 헌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중앙선관위를 행정부 산하에 둔다? 전 그것도 반대예요. 그리고 지금 법관이 진짜 하도 썩어버려가지고 막 그렇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저는 권력 분립의 원칙 하에서는 나쁜 구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그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 더는 뭐냐면 저는 이번에 재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너 그러면 극우냐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김용남처럼 차명 대부업의 의혹이 그리고 이건 범죄죠. 차명 대부 야 됐다. 네, 그 차명 대부업 의혹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차명 대부업 의혹이 발생되고 비리가 발생했어. 비리 의혹이 발생돼서 그거는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하면 그거는 강력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동치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뭐냐면 지금은 참정권의 침해가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참정권의 침해는 수사로 밝혀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선거가 온전해지려면 수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또 하나 더는 지금 그 막 송파구가 이제 서울시가 완전히 붙어가지고 이제 거기가 되게 의미가 있어서 그렇지 지금 전국에 50개소 정도의 문제가 생겼어요. 부산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골고루 그리고 중앙선관위 차원에서의 문제였고 어떤 곳은 4만여 장이 남기도 하고 이랬는데 전혀 이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제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2022년 지방선거 때 윤석열이 다 했어요. 근데 윤석열이 그때 들어온 지 3개월 만에 됐는데 다 막 투표용지 50개소가 막 그랬어요. 그럼 그거는 두고 보자. 우리 다음번에 총선 때 너네를 그때는 표가 넉넉할 거니까 그때 이제 투표할 거야. 아니라니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과거 선거도 모두 부정 선거로 몰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달라요.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어저께 이거 또 재밌는 얘기. 어제 그 식사를 했어요. 이거 얘기해도 되겠죠? 그 어떤 거냐면 어제 이명수 기자님이랑 장인수 기자님이랑 그리고 이재일 변호사님이라는 분이랑 황명필 최고위원 뭐 이분들이랑 어제 저녁을 먹었어요. 박형광 기자, 뉴스공장 박형광 기자까지. 박형광 기자는 고발 사주 때 5년 전부터 이제 알아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다 봤어요. 어제 그 장인수 기자님, 이명수 기자, 장인수 기자, 박형광 기자, 그리고 그 황명필 그 최고위원이랑 그리고 이재일 변호사님, 뭐 아무튼 있대요. 조국 혁신은 황명필 그분이 밥을 샀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이게 되게 주제가 됐어요. 그리고 어저께 뭐 이분 뉴스 기자님들이 되게 전화 많이 와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게 사실관계 다르고 왜 심각하다고 제가 판단을 했냐. 이건 근데 아마도 대통령도 그 전에 그 부정선거 타령했던 놈들과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차원이 다른 부분이 어떤 거냐. 선관위가 저번까지는 그냥 미친놈들아 꺼져. 너 정신병자들이네. 이런 태도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연을 하면서 뭐 숫자가 조작이 되고 이런 것들 뭐 투표용지가 뭐 형상기억 종이니 뭐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기자들 다 불러갖고 저놈들 저 극우들 부정선거 중들의 그 주장은 미친놈들이네 망상증 환자네 정신병자들이네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그 입장을 취해줬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달라요. 왜냐면 선관위가 인정을 했어요. 사실관계 인정을 했어요. 헌법기관에서 선관위가 자기가 투표 용지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한 게 맞고 그 다음에 68개소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50개소에서는 실제 문제가 발생을 했고 뭐 22개까지 문제가 확인됐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줘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미친놈들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불완전 선거를 치른 거를 인정을 해버렸죠. 이게 사실관계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선거가 여러분 뭐 그 비밀 투표, 그 다음에 뭐 자유 투표부터 시작해서 투표 4대 원칙에서 그게 모두가 완전해야지 유효한 선거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완전하게 보장이 되는 선거야지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선출에 모든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거 그냥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이재명 정부에서 선거를 잘못 치렀는데 그냥 넘어간 게 돼버려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전 지역에서 그러니까 뭐 문제 있는 소마다 해야 된다? 아니죠. 이거는 전국에서 골고루 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어떤 거냐면 이번에 송파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생겼냐? 송파에서 마지막까지 그 표를 못 갔을 때까지는 서울시 비례의원이 민주당이 18석이고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이 17석이었어요. 근데 송파표를 그 투표소 하나만 해도 까버리니까 비례표가 민주당이 17석이 되고 국민의힘이 18석이 됐어요. 75%가 다 이제 국민의힘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투표소 하나만 하더라도 그 서울시의원 비례표가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실제 당락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완전 투표만으로 그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부정선거가 뭐냐면 이건 단어의 문제인 것 같은데 뭐냐면 불완전 선거든 부실 선거든 조작 선거든 부정선거는 맞죠. 그거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극우들을 먼저 보지 말자니까 본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투 베이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니요, 그건 송파가 제일 심했던 게 아니라 다른 데는 지금 그 조사도 지금 시작이 안 되는 거죠. 뭐냐면 여러분 어떤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현상을 보면 안 돼요. 그러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도 왜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겠어요? 맨날 국정조사 특검하자. 그거는 왜 그렇게 이르게 됐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걸로 현재 발생한 선거의 과정 안에서 문제는 해소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해소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잘못됐을 때는 본질로 돌아가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참정권의 문제고 이거는 국민 기본권의 문제예요. 그 중대한 기본권에 침해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불특정 다수가 이제 발생했던 일인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거가 그냥 특검에서 그냥 넘어가죠? 그럼 여러분 예를 들면 윤석열 때 지방선거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윤석열 탄핵하자고 안 뛰어나갑니까? 부정선거 저질렀다고? 똑같은 거예요. 그 두 번째 뭐냐? 그럼 재선거 안 해. 윤석열 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재선거를 안 해. 그냥 특검하고 끝나. 특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관본권 띠지처럼 그냥 무혐의로 끝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해소가 됐나요? 그럼 앞으로 그런 일이 매번 반복해서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저는 이게 특별히 3.15 부정선거 4.19 혁명부터 시작해서 유신 때려잡고 그 쿠데타 그리고 체육관 선거 이걸 다 이겨내고 이 정도의 고도의 그 정치적인 이 시스템을 갖추게 했는 모든 근본적인 역사가 민주당 역사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왜 여기서 그냥 뭉개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는 건 두 번째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제 원칙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근데 이를 기반으로 대선도 부정선거라고 주장할 것은 아니죠. 왜냐면은 지금 오히려 여기서 여당과 청와대가 확 그냥 재선거를 하자. 그러니까 불완전 선거가 맞다라고 성관위가 인정을 했네. 그럼 성관위를 질책을 하면서 재선거를 빨리 해라. 조희대 빨리 다음 그 선관위원장 임명해라.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선거를 치러야.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부정선거가 들어올 여지가 없죠. 어떻게 이게 우리가 여기서 심지어 선관위 문제가 발생했어. 그럼 모든 뭐 불이익이든 유리한 거를 다 감수하고 다시 해. 이렇게 해버렸는데 언제 그러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고 나서도 뭐 헛소리하고 하는 애들을 이제 그때부터는 잡아넣으면 돼요. 근데 이거는 선관위가 명백하게 자기의 그 사실관계 그다음에 이 불완전 선거를 인정을 해버려가지고 이거는 이 이익 참정권 침해에 대한 이익을 회복하는 거는 재선거 말고는 없어요. 수사로 밝혀질 내용이 아니죠. 왜냐면 수사는 과정 안에서 어떤 그 결정이 일어났느냐는 거지 참정권의 침해랑 이 선거 결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깔끔하게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이란 선진국은 이런 불완전 선거가 발생하면 그냥 깔끔하게 그냥 대선거를 해버리네? 그렇게 되게 민주주의가 발전된 국가네?
이렇게 돼버려야 되는 거지. 이거 그냥 넘어가죠. 그러면은 여러분 제일 처음에는 극우들만 움직여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야? 총선 때도 또 저런 식으로 할까? 또 저런 식으로 할까?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총선 때, 다음 대선 때는 그냥 정부의 신뢰를 잃어버린다니까요. 정부의 신뢰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어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부가 빠르게 대처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차피 노태학은 도망갔어요. 그리고 조희대도 엄연하게 도망가겠죠. 근데 이거는 이재명 정부의 모든 선거에서 다 리스크로 작용해요. 정부가 신뢰를 더 이상 받지 못합니다. 민주당도 더 이상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중대 사안을 갖다가 낄낄낄낄 뭐 올림픽 공원 저 미친놈들 보게요. 아, 막 그거들 보게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부정선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광의, 넓은 의미의 광의 의미로서는 부정선거라는 거는 조작선거, 그 다음 불안전선거, 부실선거, 그러니까 비밀투표도 못하게 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정한 선거긴 맞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굳이 이제 그 하도 극우들이 설치니까 분리를 하자는 거죠. 불안전 선거라고. 근데 불안전 선거도 중대하게 참정권 침해가 맞다. 그리고 우리가 윤석열 때, 표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표 없으니까 기다리시던지, 표 다 까고 있는데 늦게 막 10시, 11시까지 기다려서 투표하세요. 이거를 우리가 윤석열 정부 때 겪으면은 그걸 넘어가냐고요. 안 넘어가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는 사실 되게 심지어는 여러분, 제가 매부쇼도 아니고, 그리고 막 뉴스 공장도 아니고, 심지어 나 13번밖에 못 하잖아요. 13번밖에 못하는 여기 방송에서 이렇게 일요일 밤까지 여기서 이 방송 보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정치 고관여자죠. 근데 정치 고관여자가 아니라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일반 시민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무슨 투표 용지를 50%만 인쇄해도 하도록 그렇게 잡아놓는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대중들 인식에는 뭐가 남느냐? 투표 이상하다고 난린데, 그리고 선관위원장도 저거 문제됐다고 사퇴를 했는데, 그냥 넘기네? 그러면은 그냥 일반 유권자들은 그 불만이 그냥 이재명 정부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처럼 너는 뭐는 단어 그거 쓰지 말고 뭐 이재명과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니까 절대 이재명 탓이 아니고 이런 차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되게 직관적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말을 많이 하고 따지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선거를 하려면 먼저 정원호 등 낙선자들이 선거 무효 소송을 해야 그 절차 시작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저는 정부가 그러니까 절차의 하자로 취소 사유 그냥 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발표를 하면 됩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절차의 하자가 중대해서 이거는 이 취소를 하고 재선거를 실시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 저는 정부랑 여당도 그렇게 입장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따지고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이거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되게 원칙론적인 얘기고, 이거는 헌법적 관점에서의 굉장히 국가 질서의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고, 뒤에 얘기는 좀 더 있어요. 이건 정치적인 영역이에요. 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여러분 재선거 하면 다 이겨요. 내 뜻을 알아줘.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헌법적 명분도 다 이쪽이에요. 근데 그럼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이번에 선거를 잘 규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잘 규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바로 전에 뭐라고 했느냐? 이번 선거는 진보 진영이 만들어낸 참패다라고 얘기했어요. 뭐냐? 조국 문조 털리요 하면서 김용남 사태로 전국을 다 휘저은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의 선대위가 엉망진창으로 한 거죠. 통합과 연대는커녕 모욕과 갈등을 유발했던 선거예요. 그래서 진보 진영들이 안 찍으러 갔다니까요. 왜냐면은 서울도 마찬가지, 전국의 조국혁신당 그 비례표가 거의 5%예요, 5%. 그러니까 그거를 붙이면 다 이겼다고요. 다 이겼다고. 그래서 진보 진영이 만들어낸 참패다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반응들을 보면 민주당 싫어가지고 너무 꼴도 보기 싫어서 안 찍었어 라고 하는데, 또 막상 진짜 오세훈 당선되고 한동훈이 돌아오는 걸 보고는
다들 당황을 한 거예요. 다 당황했지. 헉, 진짜 돌아왔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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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프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악 물고 결집을 하지 않겠어요, 진보가? 여러분 진보가 아직 건재합니다. 진보 아직 건재해요. 그리고 진영을 떠나 미친 듯이 투표장 갈 건데 진보가 월등하다니까요. 그리고 아니 용남이 처벌 안 하잖아요. 여러가 두 번째 치고 여러분. 그리고 재선거를 하면 이번에 선거 결과를 봤잖아요. 민주당은 저러고도 자기들이 압승을 한다고 생각하다가 지금 까봤는데 김용남 때문에 다 졌잖아요. 한동훈도 이기고 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선거를 하면 김용남 못 데리고 온다니까요. 응. 응.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재선거를 하면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오세훈과 한동훈과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이제 그래서 그리고 민주당 정청래 그러니까 그때 그 김용남 사퇴 시켜라고 막 했을 때 뭐가 문제였냐면 김용남이 이제 그 사인해야지 사퇴가 되는데 사인을 안 한다 뭐 이런 취지였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전에 뭐 조국 혁신당 모임 뭐 어쩌고저쩌고 모욕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저는 이번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한 번의 기회가 더 있구나. 진보 진영이 상처를 치유할. 그래가지고 제가 네 재선거는 공천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이번에 대신에 민기적 거리고 난리 나고 이게 수습이 안 돼서 더 늘어지는 상태에서 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중도 국민들도 다 저쪽으로 붙어버려요. 이쪽이 부정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탐탁지 않네. 이번 정권이 들어서더니 저랬네.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선제적으로 입장 딱 정리를 하고 치고 나야 된다라는 거고, 어, 다들. 그러니까 저는 전국 선거를 다 해야 된다. 왜? 전국에 50개소 이상의 투표소가 다 문제가, 그러니까 68개소가 문제가 생겼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문제야. 그러니까 평택을에 김용남이 안 나왔을 때, 유이동과 조국이 1대1로 붙는다면, 조국이 무조건 이긴다는 모르겠어요. 그건 몰라. 그거는 유이동이 거기 10년 이상을 살았던 사람이고 거기 계속 지역구였던 사람이고 막 이렇고 김용남이 빠져버리면 이제 또 이번 재선거에선 조국 대표를 또 막 이렇게 검증한다고 막 이렇게 갈 수도 있어가지고 반드시 재선거가 조국한테 유리하다의 문제는 아니죠. 근데 대신에 그 더 이상 조국 혁신당이나 진보 연대를 깨트리는 그 헛짓은 안 할 거죠. 다 추스리겠죠. 근데 저는 이번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재투표해도 조국은 안 나오죠. 나와야죠. 나오셔야죠. 음. 아니면 저는 민주당에서 공천을 하더라도 김용남 같은 쓰레기가 아니라 정상적인 후보를 그러니까 그 정상적 후보만 냈어도 이 짓은 안 한다는 거죠. 아마 재선거를 하면 정청래 대표가 김용남을 공천 안 할걸요? 아니, 공천위원장들이 아예 공천 안 할걸요? 결격 사유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거예요. 이제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조국을 위해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도 이겨요. 하정우가. 재선거 하면은 1.7%로 지게 두지 않는다. 왜냐면 조국 혁신당 분들이나 뭐 진보 진영 이번에 막 마음 상했던 사람들이 설마 하다가 진짜 한동훈이 이러고 올라오는 거 보고는 그거 참습니까? 나는 이번에 재선거 하면 저 부산 가서 살라고요. 아니 재선거의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그날 첫날 이거 제가 그 개표 방송 할 때 개표 방송 첫날에 제가 이거 재선거 가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재선거는 불가능한 게 아니죠. 재선거는 불가능이 아니에요. 이번에 재선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부정선거 저지른 정부는 이재명 정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 나라는 대혼란에 빠질 때 여러분 그러면 이거 재선거를 안 하면 더 대혼란에 빠져요. 그리고 제가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그냥 정권 내주는 겁니다. 혈세 낭비 누가 책임져요? 혈세 낭비의 문제인가요? 참정권이 침해가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이게 뭐냐면 여러분 모든 이 정당이 있는 것도 선거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선거가 정확하고 명확하고 명백하고 절차 없는 하자로 명징하게 치러져야지 정당도 의미가 있고 선거도 의미가 있고 무슨 도지사도 의미가 있는 거지. 무슨 선거를 개판으로 치르고 아무나 다 그렇게 하고 도대체 윤석열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선거를 갖다가 뭐지 이재명 때는 괜찮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 당선자들 동의 안 할 땐요. 당선자들이 동의하고 안 하면 그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수사로 커버가 안 되려나 여러분 근데 그 그러니까 투표를 못한 거를 수사한다고 해가지고 그 어떻게 해소가 됩니까? 그래서 어 그쵸 사탕소녀 싱싱이님 시험 절차에 문제가 생겼으니 두고두고 문제네. 예를 들면 수능 쳤는데 시험지를 안 줬어요. 한 50개소에서 전국에 50개 정도의 그 뭐지 시험실에서 막 그 시험지 모자라다고 그냥 시험지 안 줘버렸어. 그리고 시험시가 다 끝나고 나서도 시험을 치네 마네 이래요. 아니면 OMR 카드 그 뭐지 그 답안지 안 줬어. 그거 가능한 건가요? 국짐이 반대할 것 같긴 함. 근데 그 국민의힘은 재선거를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네 현실성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 제가 왜 그러냐면 현실성은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이거는 결단의 문제죠. 왜냐면은 이거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앞으로 이 상황을 발생했을 때 그냥 또 특검하고 검찰들이 대충 수사해가지고 그냥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로 끝내버리면 앞으로 만약에 정권 내줬어요. 그러면은 또 그때도 이런 불완전 수사를 해. 그러니까 불완전 선거를 치러. 그러면 민주당 여당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는 그냥 넘어가 주는 거야? 아, 그때 니네도 그랬잖아. 그냥 국정조사하고 끝나면 되지. 아, 선관위 그냥 국정조사 하고 끝나면 되지. 이러면 끝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책임질 문제죠.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 뭐 월급을 내놓든지 뭘 그거는 알아서 할 문제고. 근데 이거는 이 모든 헌법을 만드는 게 선출된 권력 이 모든 게 여러분 선거가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 그래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2년 뒤 총선뿐만 아니라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랑 이재명 정부가 한 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해야 다 이겨. 지금 하면 다 이겨요. 난리죠.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윤석열 때 이거 발생했죠. 촛불 행동 저기 광화문 점거가 아니라 청와대 다 뒤집었을걸요? 다 뒤집었겠죠. 쟤네들이 시위를 안 해봐가지고 아주 아마추어라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올림픽 공화 갖고 이상한 형태로 하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은 투표 용지 없어가지고 투표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고 막 그렇게 했으면은 윤석열 탄핵하자고 그냥 바로 뛰어갔죠. 냅두겠습니까? 어. 저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해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이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 아니 예를 들면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5년 뒤에 이렇게 그 뭐지 민주당이 또 이꼬라지 해가지고 정권 한동훈이 줬어요. 한동훈 막 대통령 됐어. 한동훈 대통령 돼가지고 총선 치렀는데 투표 용지가 없대. 돌아가래. 난리가 나겠죠. 그럼 근데 그때도 우리는 그러면은 특검하겠습니다. 한동훈이 우리 그럼 특검하겠습니다. 국정조사 하시죠. 이러고 넘어간다고 해요. 봐주냐고. 안녕하세요. 응.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질서예요. 그리고 선거예요. 그리고 이게 재보궐 1년에 한 번씩 치른 재보궐에 열 몇 군데만 나왔던 선거면은 뭐 일부 뭐 그 지역만 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전국 선거예요. 전국 선거. 그리고 선관위가 불완전 선거를 사실관계 다 인정을 하고 사상 최초로 선관위원장을 사무총장 다 도망갔잖아요. 사퇴고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 음, 동훈이나 진숙이나 국회 안 들어오게 하려면 그러니까 울산도 김태규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도 이렇게 정신머리 나간 선거 캠페인을 치르지 않겠죠. 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왜 아까도 얘기를 했냐면
이번 선거에서 망한 이유는 진보 진영들이 다 마음을 안 줬다. 이재명, 주이재명, 뭐 민주당, 너네 연대 안 해? 너네 그동안 이재명 옷 입고 그렇게 도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을 안 해? 니 혼자서 다 처먹겠다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 정치인들을 그냥 후보만 낸 게 아니라 다 그렇게 모욕을 하고 조롱하고 그게 뭐 민주당의 캠페인이야? 너네 그러면은 집권 여당에도 힘 안 실어줘. 이게 결과라니까요. 이게 결과라니까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 책임자 구속해야 하는 거는 마찬가지. 그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거, 그러니까 벌하는 것과 선거는 다른 문제죠. 벌하는 거 벌하고, 벌하는 거 벌하고. 그리고 이 불완전한 선거는 온전하게 다 환원시켜가지고 다시 완전하게 만들어서 그래야지 선거가 의미가 있고 그러면 이번에 선출된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근거가 없어요. 어떤 근거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네 이재명 정부 흔들려고 이찌개랑 손잡자는 거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저급하게 생각하면은 저렇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헌법기관이라는 것을 선거라는 것을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저런 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원칙이 무너지면은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간단합니다. 윤석열 때 해도 되는 거. 그럼 이재명 정부 해도 돼요. 근데 윤석열 때 하면 우리가 죽어도 안 되는 거. 그럼 이재명 정부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재선거 했을 때 김용남 대신 다른 공천 하든지 김용남 무공천 하든지 유이동과 1대1로 하든지 이럴 때 조국 대표가 승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번에 최소한 원칙을 지켜야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은 아니 이게 간단한 문제면 대통령이 이러고 나오겠냐고요. 아니 대통령이 국민 잃은 신뢰 기간 존재 의미 없어. 국조 추진 요정. 국조만 추진하면 뭐합니까? 그럼 앞으로 또 부정선거, 불완전 선거, 부실 선거 발생했을 때 국정조사하고 끝낼 거예요? 윤석열 때, 뭐 아니면 한동훈이 대통령 되면, 아니면은 뭐 오세훈이 대통령 되면, 그냥 말 같지 않은 소리라는 거죠. 이거는 재선거 말고는 답이 아니에요. 재선거 되면은 민주 진보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재선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그냥 민주주의 역사 5점을 남기는 정부로 기울이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헌법에서 재선거 못하지 않나요? 아니요. 재선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곰탕제루푸님.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은 입장을 불완전 선거가 됐다면 재선거까지도 치를 용의가 있다 하고 선관위에 던져버려야 되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에서 다 뒤집어 쓰려고 지금 작정을 한 거 아니면은 소탐대실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찍들 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원칙 무너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란과 막 선거가 잘못됐는 거 뭐가 더 그거 할까요? 얘네 내란범들 다 이제 감옥에 있다니까. 지금 정부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왜 원칙을 안 지키냐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 오세훈이가 표가 더 나오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지금 다시 선거해서 똑같이 결과가 나오더라도 해서 그 결과가 근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아니고 완전히 이제 그 뭐지 한두석이 저쪽이 더 줘도 그래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재선거를 해도 정원은 안 됩니다. 저도 뭐 선거 재선거는 치명타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쪽으로 움직인다. 그건 우리가 예측하는 거잖아요. 예측하는 거. 그러니까 예측하는 거고 그건 두 번째예요. 근데 지금 불완전 선거를 한 걸 선관위에서 인정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소를 합니까?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50개소 이상이 문제가 생겼다고 실제로 다 발표가 났는데 그걸 어떻게 해소를 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재선거 결정은 선관위에서 하겠죠. 재선거는 5점을 남기는 거고 아니죠. 여러분 5점 이미 발생을 했어요. 수습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점은 이미 발생했다고 선관위원장이 이 사태에 대해서 사실관계 다 인정을 해버렸고 그럼 역대로 투표용지 없어갖고 투표가 이상하게 됐다라는 사실이 발생했어 이미. 이게 5점인 거죠. 그럼 이 5점을 어떻게 바로잡느냐에 문제가 남은 거예요. 그럼 재선거가 저는 5점을 고치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뭉개요? 그럼 앞으로 이 사태가 몇 번 더 발생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너네 혼내줄 거야 말로.
너네 국정조사에서 몇 번 혼나고 끝낼 거야, 말로.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건가? 응. 국정조사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국정조사는 그 국회의원들이 몇 명 앉아갖고 떠들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 관본권 띠지 국정조사 해가지고 뭐 났어요? 지금 무혐의 났죠? 관본권 띠지 검찰에서 특검에서 대통령이 지시했잖아요. 특검하라고, 상설특검하라고. 상설특검 했는 결과가 어제 관본권 띠지 무혐의 났잖아요. 국정조사하고 다 그 결과가 그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선거가 이제 부실하든 부정하든 뭐 불완전하든 이런 선거를 발생 또 시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극우 개신교가 문제인 것 같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음 지금 내란이 문제가 아니라 유재명 세력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유재명은 정치 영역이고 지금 이거는 참정권의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윤석열 때 해도 괜찮은 일이면 그냥 넘기세요. 어. 빠르게 가능할까요? 저는 아니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고 옳은 방법 뭐냐? 청와대와 민주당과 민주당 당선인들도 완전한 선거가 참정권을 보장을 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선관위에서 이게 절차적 하자 때문에 취소하고 재선거를 실시할지 빨리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관위원장을 임명을 해가지고 이 절차에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관위 차원에서 어떤 절차 하자가 있어가지고 이번 선거는 취소를 하겠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만 완전한 선거를 위해서 재선거를 결정하겠다. 그것도 선관위가 하는 거였죠. 그리고 근데 만약에 선관위가 이 부실했던 50군데만 하겠다. 그것도 선관위 문제인 거죠. 근데 그때부터는 정부와 여당은 책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당선자들 포기는 거예요. 아니 정치 원데이 투데이 하는 거 아니고. 최민희는 일부만 재선거 하자고 했음이라고 했는데 일부만 재선거를 하든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다음에 결정할 문제고 입장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의 문제죠. 근데 이거는 신뢰 문제예요. 원칙의 문제고 참정권과 기본권의 문제고. 근데 이거가 앞으로 계속 발생을 해도 상관없는 일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닌 거를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음. 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선거 패보자가 승복했으니 어렵네. 근데 이거는 전국적인 선거의 절차의 하자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뭐 국정조사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음. 그러니까 뭐냐면, 음, 여러분 근데 이게 나중에 역사 뒤에 보잖아요. 우린 지금 오늘 살고 있는데 이게 역사 뒤에 보잖아요. 어떻게 기록될지 안 무섭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막 유불리 따지고 막 이런 것보다 이게 오늘 하루 이틀은 역사 안에서는 그냥 되게 짧은 순간이에요. 1년 차, 2년 차는. 근데 이재명 정부 때 불완전 선거가 발생해가지고 그냥 넘겼다. 어떻게 기록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제 점점 보니까 사태가 심각하니까 계속 수위를 높이는 거예요. 간단하게 할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저는 여기서 원칙과 정도를 제대로 지켜서 그동안 우리가 3.15 부정선거든 뭐 체육관 선거든 4.4.5입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항상 그 문제 제기를 했던 그 원칙 그대로 전 문제를 제기를 하고 이걸 수습을 하고 책임 있는 그 절차를 다시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해야지 저는 민주당의 역사에도 부합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냥 저 미친놈들 몇 명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하고 야 너무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다. 라고 하면 음. 선관위가 그래서 일단은 정부와 여당은 빨리 이 수습을 하라고 절차에 대한 수습을 하라고 빨리 조희대한테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선관위원장 빨리 인정하라고. 재선거는 부정선거로 인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자체도 사실은 프레임인 거죠. 그냥 절차적 하자로 인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선거 절차의 하자나 불완전 선거로 인해서 선거의 뭐 취소나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선관위에서 이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할 문제죠. 근데 그 전에 정부나 여당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한 일이다. 이 돈이 얼마 드냐? 이런 차원의 문제 아니야. 예를 들면 우리가 정부 청사를 얼마나 짓겠다. 아니면은 뭐 이제 도시를 어떻게 개발하겠다. 이런 차원의 문제면 뭐 이렇게 돈에 따지죠. 근데 참정권은 돈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돈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오염될 수 없는 기본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투표하기 싫다 뭐 어쩌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권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오세훈 싫다 한동훈 싫다 이런 차원의 문제로 귀결될 문제는 아닌 거죠.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음, 음, 음. 왜 지도자만 책임지지? 지도자니까요. 일반 시민들은 대부분 질서를 지키죠. 질서를 안 지키는 게 굉장히 예외적이기 때문에 그걸 처벌하는 겁니다. 처벌을 해야 될 때는. 그리고 지도자가 책임 있는 권한 있는 사람들은 그 권한을 책임을 지라고 그 자리를 갖다 준 거예요. 권한을 주고. 아니 일반 시민처럼 살려면 공직 왜 나갑니까? 고위공직자의 선출직이 왜 나가요? 음. 재선거를 주창하시는데 JWK님 그렇다면 현재 윗대가리들 사임으로 도망간 선관위에서 재선거 결정이라는 막대한 참정권적, 기본권적, 국내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결정할 위치에 있다고 보십니까? 헌법적으로는 그 위치에 있죠. 개인을 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질서에서 대법원장과 대법원의 권한을 조의대로 치환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재명으로 치환을 해도 안 되고 윤석열로 치환을 해도 안 돼요. 그거는 국가의 기본 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그 선거나 이 모든 것에 선출에 대한 권력 그 절차를 모두 관장을 하라고 헌법이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권한을 행사를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헌법적 질서고 원칙이다라는 거고 정치적 문제 이전에 여러분 정치적 문제는 가장 나중에 현상처럼 발생하는 거고요. 가장 원칙은 절차적인 정당성이 가장 중요해요. 절차적 정당성이 잘못되면은 시스템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스템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스템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재명인지 유재명인지 국정조사와 특검을 논하고 있는데 그게 중차대한 이유는 선관위 작동해서 탐지된 각종 부실한 조치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규명할 사안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절차의 흠결 과정에서 뭐 부정부패가 있었든 범죄가 있었든 고의로 인해서 일부러 그런 이상한 짓을 발생을 시켰든 그거는 처벌의 문제고 침해된 참정권을 회복시키는 것은 재선거 말고는 환원될 수 있는 동질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돌아가. 돈 줄 테니 그러니까 나는 투표를 하러 갔어요. 투표를 하러 갔는데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돌아가. 2만 원 줄 테니까. 이러면 돌아갑니까? 회복이 돼서?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법적으로도 항상 원상 회복 의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원상을 회복하라가 가장 먼저고 원상 회복이 안 될 때는 그게 금전적인 가치로 치환을 해서 배상을 하라는 게 손해배상인 거고 그 두 개 다르죠. 근데 참정권 침해는 돈으로 배상이 되냐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는 처벌하는 거랑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처벌은 처벌로 하고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도 하고 그리고 왜 50%를 낮췄는지 그 절차 과정도 누가 결정했는지도 밝혀내고 그건 그거대로 하고 근데 이 절차 안에서 흠결로 발생되는 이 치유는 또 해야 될 거 아닌가 전국 선거인데 어, 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거 무효 소송이랑도 또 달라요. 그러니까 선거 무효 소송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특정 이제 그 특정 이제 당사자들이 있는 거죠. 당사자들이 있는 하에서 절차를 이제 그 선거 무효 소송을 하는 건데 이거는 전체 절차를 관장하는 그 절차가 잘못된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그거는 선거 무효 소송이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표 용지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겠다. 그것도 필요하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저는 그런 생각 해요. 우리 그 지폐 보면은 5만 원짜리 그 홀로그램이나 이런 거 이제 인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국적인 재선거 할 법적인 근거가 없음. 선거 자체의 헌법 소원은 어떤가요? 그 헌법 소원 뭐 그날 이제 뭐 그것도 이제 일종의 가능하겠죠. 일종의 가능하겠죠. 그것도 헌법 소원도 그러니까 그날 그 부족했던 일을 겪었던 사람들은 헌법 소원도 가능할 겁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네. 음. 음. 그렇죠. 음. 김용남 비리는 TV조선에서 터뜨린 거고 국힘과 시민단체에서 경찰 고발한 거지. 그렇죠.
그리고 네거티브는 제가 했습니다. 자꾸 내가 했는데 다른 사람이 했다 그러는 거야. 저는 좀 짜증이 나네요. 음. 맞습니다. 이게 세계에서 4번 정도 이 그러니까 투표용지 부족해서 이렇게 선거가 망친 이런 그 비슷한 케이스가 전 세계적으로 4번 정도가 있었는데 독일은 재선거를 했어요. 나머지는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당선자들이 불복 안 할 텐데 어쨌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짧게 보면은 혼란인 것 같죠? 근데 이미 혼란은 발생을 했고 수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인 역사 안에서는 이게 지금 바로 잡는 게 덜 혼란하는 거다라는 거죠. 제 생각할 때는 해피박님 이재명 대통령 진짜 모든 수모를 겪네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수모를 겪고 있나요? 나는 내가 수모를 받는 것 같은데 인사하는 거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나한테 국민들한테 수모 주는 것 같은데.